근데 상위 1%라고 불리던 영재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살짝 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커가 되기까지 이 친구가 엄청나게 많은 또 교육과 이런 거를 받았을 텐데 이게 하루 만에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네. 해킹이라는 거는 국가 보안이랑 직결돼 있단 말이야. 단순히 은행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해킹을 통해서 세계적인 무기 공장이나 보잉사 같은 항공업자들의 망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설계도 같은 미공개 자료를 빼내올 수 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큰일 나죠. 왜 전쟁의 무기 같은 것들도 막 만들 수 있을 거고. 맞아.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한 자금을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적인 은행에 들어가서 해킹해서 빼온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겠네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봉쇄되어 있었던 네트워크로 서로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 특별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 기간에 가장 이제 활성화됐는데 북한에 있는 뭐 자연부원이라든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팔아야 되겠는데 일체 국경을 봉쇄한 상태에서 물건이 나가지 못하니 돈이 못 들어오는 거죠. 당장 국가가 부도나게 됐죠. 바로 이때 김정은에게 정말 그 큰 담비와 같았던 게 바로 사이버 부대가 아니겠습니까? 사이버 부대 전 세계에 나가서 사이버 머니를 통해서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거래소를 수격해서 뭐 작년만 해도 그 10억 달러 비트코인을 훔쳤어요. 비트코인 훔치기가 그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는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아주 규모가 덩치가 큰 그런 기업은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거래소들은 말이죠. 이 거래소들은 굉장히 이게 취약해요. 정말 심각한 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해외에서만 벌어진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면 국내에서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 우리 남한도. 2013년도 3월 20일. 흔히 320 전산 대란이라고도 부르는 사건이었는데 방송 3사 전산망이 오늘 오후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됐습니다. 다시 악성 코드가 어떻게 침투했는지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KBS, MBC, YTN을 비롯한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무려 3만 2천 대의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파괴된 사건이에요. 난리 났었겠다 진짜. 이 당시 정부 민간 합동 대응팀은 북한이 아마 적어도 8개월 전부터 공격을 준비했다라고 분석을 했었어. 아니 근데 처음에는 상위 1%의 이야기라고 해서 진짜 우리 똑똑한 이렇게 반짝반짝한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되게 무서운 범죄잖아요. 그냥 나라가 마비되는 이 해킹 사건을 일으킨 건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좋은 머리로 이런 그렇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그 친구들도 알 텐데 이런 해커라는 직업을 선호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이유가 사실 정확하게 있어. 그래서 선망하는 거기도 해. 해커로 잘 자리만 잡으면 사택도 따로 만들어주고 출퇴근 전용 버스도 있고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본인이 보고 싶은 책 이거 다 보고 소프트웨어도 해외에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 우리 가족의 품위까지 유지가 돼. 이만한 직업이 없지. 아까 너무 보상이 철저하구나. 또 훔쳐온 어떤 애화, 달러 같은 거는 그 일부는 이제 전부는 90%는 김정은한테 바치고 10%는 자기들의 생활 유지나 또 다음 전투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뭐 앱이라든지 그런 물자 구입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달러도 마음대로 쓰지.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는 오히려 주황당에 골치 아프게 간과했다가 김정인 눈밖에 나서 내일은 없어지는 그런 불안한 직업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 확실하고 좋은 거죠. 북한이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1등을 해서 평양으로 가야 본인의 집안이 사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체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잠을 안 자고 필사적으로 공부를 한대.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게 도둑이라는 게, 남의 나라를 피해 입히는 해커가 된다는 게 그들을 생각할 때 정말 좀 안타까운 포인트지.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바라는 점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고 사랑 많이 받고 예쁘게 컸으면 하는 마음일 텐데 이 북한에서의 현실이 굉장히 잔인하네요. 난 직업이 개그맨이잖아. 개그우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좋은데 나한테 갑자기 너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 라고 얘기하면 누가 나의 삶을 정해주는 거잖아. 너무 싫을 것 같거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 그쵸? 아, 진짜 너무 속상하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또 하나 있어. 북한이 전 세계에서 해킹 실력이 3위 정도 된다고 알려졌잖아. 근데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순위는 몇 위 정도 될까? 행복한 나라? 솔직히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을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안 들지만 그래도 한 뭐 8, 90위 정도 안에 있지 않을까요? 100위도 100위? 넘을 것 같은데. 무려 152위를. 그럼 그냥 꼴찌 아니에요? 너무 정말 최하 그쵸, 국가 중에 최하위죠. 하나지. 하지만 이 북한의 학생들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만 하면 순위권 성적을 항상 내놓는데 작년에 열렸던 이 온라인 국제 프로그래밍 경연 대회인 코드 셰프에서도 북한 대학생이 북한 대학생 17명이 우승을 했었어. 와, 17명이 우승을? 석권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뭔가 어디 막 대회, 양궁 대회 나가서 그냥 1위 다 휩쓰는 것처럼 해커 쪽에서는 그냥 북한 친구들이 1위를 다 휩쓰는 거네요. 그냥 우승. 코딩을 얼마나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장 짧게 빠른 시간에 이걸 작성하는가. 이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적인 그런 경연이 있습니다. 코드 셰프라고 2022년까지 북한이 2해인가 빠졌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연속해서 그들이 1등을 하고 있는데 종합대학이 1등 했다고 하면 김석공대가 1등하고 미국에서 진행된 그 코딩 경연대회에서도 북한이 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로 이렇게 성적을 내는 건 너무 축하해 줄 일인데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평생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으로 삼게 되는 일. 그 일은 바로 세계적인 도둑. 세계적인 도둑. 앞서 말했지만 저는 아까 천재들의 이야기, 그래서 북한의 이승국을 오늘 이야기를 듣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속상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비춰서 나의 행복을 생각하는 건 참 안 좋은 일이지만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이 시각 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갑갑하고 숨막히고 아깝지. 네, 아깝고 도대체 해결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안타깝다 진짜. 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 북한 해커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쩌면 그들도 마음속으로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는 알고는 있을 거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도둑이 되어야 되는 그 삶은 겉으로 보기엔 참 안타깝고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